요르단 사막으로 둘러싸인 마법 같은 고대 나바테아 도시 페트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곳을 탐험해 볼 거예요. 페트라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쏟아지는 분수와 연못들은 마치 당대의 라스베이거스를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비계도 설계도도 없이, 심지어는 한 번도 뒤로 물러나 작업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10층 건물보다 더 높은 기념물을 조각했습니다. 페트라는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이 근처 어딘가 바위에 새겨진 또 다른 잃어버린 도시가 있을 거야. 그곳을 꼭 찾고 싶어. 페트라의 보물창고는 고대 건축 기술의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아. 비문도 도구도 잔해물도 없이 흠잡을 데 없는 대칭,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 그리고 현대 콘서트홀에 버금가는 음향 효과까지. 인물뿐 아니라 장식까지 세밀하게 조각된 모습은 완벽 그 자체다. 이 모든 것이 단단한 바위에 새겨져 있었지만 과학자들이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었다. 좀 더 확대해 주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 이것이네요. 네.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이 땅을 더 깊이 파면 갈수록 페트라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대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정밀함. 엔지니어들이 2023년의 고해상도 사진 측량법으로 페트라의 보물창고를 처음 스캔했을 때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교과서에서 반복되어 온 내용, 즉 나바테아인들이 기본적인 뺄셈 기법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기념물을 조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스캔 결과는 여러 연구자들이 소프트웨어 오작동이라고 추측하게 만드는 측정값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업이 25m, 높이 39m에 달하는 이 파사드는 20mm 이내의 정밀도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레이저 유도 모델링이나 산업용 석재 가공 기계를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파사드는 2000년 전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던 장인들이 청동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암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주디스 맥켄지 박사는 그러한 조화가 가능하려면 건축가들이 조각을 시작하기도 전에 3대 2의 비율이나 황금비와 같은 수학적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들은 깎아내는 모든 센티미터마다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그 유적지를 방문한 모든 고고학자들을 사로잡는 역설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조각해 내려갈 때는 뒤로 물러나서 작업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시크 협곡 안에는 건물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없습니다. 현대 건축가들은 드론, 3D 이미지, 디지털 모델링을 활용하여 고층 구조물의 비례적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나바테아인들은 건물의 전체 모습을 볼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위협을 달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기이한 발견 중 하나는 요르단 고고학자들이 도구 자국을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끌로낸 자국 하나하나가 깊이와 각도가 거의 동일해 보였는데 마치 사람의 손이 아닌 정밀 기계로 작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석공 전문가들은 피로로 인해 자국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1시간 동안 머리 위에서 조각 작업을 하다 보면 현대 조각가의 손은 자연스럽게 각도, 압력, 리듬이 변합니다. 그러나 페트레는 그러한 인간의 손놀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나바테아인들이 후대의 로마 공학 교본에 기록된 것과 유사한 초기 기하학적 투영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그러한 기술이 이 지역에 존재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석재 안정화 틀이나 나무로 만든 음각 틀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8,500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사암이 제거되었는데 현장을 직접 조사한 이탈리아 석공 장인들에 따르면 현대 기계 없이는 불가능했을 정도로 단단한 질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페트라의 더 깊은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음향 이상 현상 페트라는 고고학자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고 관광객들이 우연히 발견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물창고 뒤편의 방에 들어가거나 조각된 무덤과 기념물의 주요 지점에 서 있을 때 발생합니다. 말을 해도 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는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증폭되어 거의 진동하는 듯 머물다가 비정상적으로 선명하게 사라집니다. 2019년에 알카스니와 소위 수도원을 연구한 음향 엔지니어들은 내부 공간들이 특수 제작된 강당과 유사한 공명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다만 이 공간들은 실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것들은 단단한 돌을 깎아내어 만든 것이다. 이러한 음향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공간의 부피, 벽의 각도, 표면 질감, 재료 밀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며, 이러한 매개 변수들은 조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계산되어야 한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이 경사진 좌석, 포물 선형벽,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친 설계를 통해 완벽한 음향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페트라에서는 건축가들이 물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함으로써 똑같은 음향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방법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비문은 없지만 2021년 암만 대학교와 EMIT의 연구진이 음향 주파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섬뜩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페트라의 건설자들은 의도적으로 돌의 음향 특성을 조절했습니다. 현재는 사라진 기술을 사용하여 음향 배음을 조작함으로써 돌 내부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을 제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마도 의식용 찬송, 공개 연설 또는 의례적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항아리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뒷벽 근처에서 속삭이면 목소리가 증폭되어 앞쪽 현관 전체에 선명하게 들리는데, 이는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멍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효과를 예측했을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진동판이나 클라드니 기법과 같은 원시적인 공명 실험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클라드니 기법은 진동하는 표면에 모래를 뿌려 주파수 패턴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지역에 이러한 방법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설령 존재했더라도 그 설계도를 오류 없이 암석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구현해낸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페트라에 있어서는 안 될 첨단 수리공학 기술. 페트라의 웅장한 보물창고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사람들은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나치게 됩니다. 절벽에 새겨진 작은 돌 수로들이 깎아지른 듯한 협곡벽과 평행하게 뻗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 중 하나이며, 완벽하게 설계되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페트라는 연간 강수량이 10cm도 차이되지 않는 건조한 환경에 자리 잡고 있어 번성하는 인구는 물론이고 정원, 분수, 연못, 그리고 의식용 세척시설로 가득한 대도시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성기 시절 페트라는 수만 명의 거주민을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외곽 정착촌에도 물을 공급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015년 런던 킹스 칼리지의 수문학자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적외선 위성 스캔을 이용해 페트라의 지하 및 절벽 수계 지도를 작성한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숨겨진 저수조, 도자기 파이프라인, 압력 조절실, 수력 조절 장치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매우 정밀하게 설계되어 수마일에 걸친 험준한 지형에서도 일정한 유속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로들이 방수석고로 코팅되어 있었고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침전물 포집 장치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는 적어도 1000년 후에나 그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기술입니다. 수직으로 깎아 만든 주요 수로는 7km 구간에 걸쳐 단 30m의 높이 차이만 있어 물이 고이거나 넘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의 경사도 제어에는 현대적인 측량 도구가 필요합니다. 나바테아인들은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스터리가 더욱 깊어집니다. 페트라의 수로 시스템 중 일부는 단단한 안반을 뚫고 지나가는데, 그 각도와 뿌리는 지하 지질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암시합니다. 가짜 터널은 없습니다. 시추 조사도 없었다. 모든 절개선이 연결되어 있다. 마치 계획자들이 이미 단층, 연약층, 그리고 대수가 흐르는 지층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지진 탐사 도구 없이도 가능했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나바테아인들이 지리적 직관에 기반한 기술을 물려받았거나 보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아마도 구전 전통이나 소리를 듣거나 돌을 읽는 데 사용했던 잊혀진 도구들이었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보물창고의 경우처럼 나바테아인들은 이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페트라가 파괴되었어야 할 지진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페트라는 중동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인 사하의 변환 단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층은 페트라에서 60km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나가며 역사 기록에 따르면 1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최소 5번의 대지진이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페트라의 기념물들은 무너져 내렸어야 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사암으로 조각된 수직 정면은 지진으로 인한 충격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러나 보물창고, 수도원, 그리고 수십 개의 높이 솟은 무덤들은 여전히 건재한 반면 후에 지어진 로마식 증축물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14년 요르단 문화재청과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ETH 취리히 연구진은 페트라 유적의 균열 전파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공동 지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응력 균열이 물리 법칙과는 달리 구조물을 관통하여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각된 경계면에서 갑자기 멈추는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러한 응력 단절부는 충격 흡수 장치처럼 작용하여 지진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대신 분산시킵니다. 현대의 내진 설계 건물은 파괴적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팽창 이음마의 유연한 층,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약한 지점을 사용합니다. 페트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단한 암석을 직접 깎아 만든 것입니다. 일부 기둥은 절벽면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처마 장식은 뒷벽에서 수 밀리미터 정도 떨어져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오류가 아닙니다. 이러한 간격은 집안 운동 시 미세한 움직임을 허용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기둥의 수직 홈과 움푹 들어간 돌출부가 표면적을 증가시켜 지진 발생 시 공진을 미묘하게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지진학자들은 이를 수동적 진동 감소해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은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땅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표 특과 레이더 GPR 스캔 결과 여러 주요 정면 뒤편에 부조실, 즉 눈에 보이는 표면 뒤에 새겨진 빈 공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굴 작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수술 전에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지하 구조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빈 공간은 질량을 줄여 구조물의 지진 하중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현대 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중공 코어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장식적인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들은 매장 기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분명한 이점은 구조적 내구성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대 문헌에도 이러한 기술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이론은 다양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페트라 건설자들이 수세대에 걸친 지진 활동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통해 점차 효과적인 기술을 연마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그 지식이 이미 이 단층대에 적응했던 이전 문명으로부터 전수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페트라의 후대 나바테아인과 로마 건축물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기둥은 쓰러지고 벽에는 금이 가고 지붕은 무너졌습니다. 발전된 내진 설계는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념물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구조물만이 새로운 구조물을 파괴하는 힘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기술은 발전하는 대신 퇴보합니다. 사라진 돌, 8,500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돌은 어디로 갔을까요? 페트라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묻고 나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 많은 돌은 어디로 간 걸까요? 보물창고 하나만 해도 약 8,500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단단한 사암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양은 올림픽 수영장 3개를 채울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폐석 더미도 버려진 돌무더기도 근처에 그 보물이 채취된 재료의 지질학적 특징과 일치하는 채석장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고대 채석장에는 거대한 양의 잘려나간 잔해와 버려진 돌덩이들이 인간 노동의 묵묵한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페트라는 어떨까요? 주변 풍경은 섬뜩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2020년 볼로냐 대학교의 지질학자 로렌조 잠벨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제거된 돌이 어디로 갔을지 추적하려 했습니다. 퇴적물 분석과 항공 라이더 매핑을 통해 도시 동쪽에 여러 개의 흙더미를 발견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보물창고의 정확한 입자와 색깔에 일치하는 사암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더욱 불안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 암석 조각들은 의도적으로 페트라에서 반출되거나 옮겨진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한 이론은 그 암석이 도시의 다른 부분에 재활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부피가 맞지 않는다. 나바테아인들은 종종 정교하게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거나 절벽에 직접 깎아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페트라는 로마처럼 독립된 석조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2017년 프랑스 고고학자 알랭 샤무가 처음 제기한 또 다른 이론은 잔해를 잘게 부수어 수경성 시멘트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아마도 저수조를 밀봉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유적지 전체에 걸쳐 그러한 재료가 대규모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페트라에 나중에 지어진 구조물에서는 분명히 잔해 더미와 버려진 굴착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불가사의하게도 깨끗하게 보존된 곳은 가장 초기에 지어진 정교한 기념물, 즉 보물창고, 수도원, 그리고 일부 왕릉뿐입니다.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업은 완료되었고 암석도 제거되었지만 폐기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당시 가능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프로젝트 조정 및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페트라에는 수도원과 보물창고처럼 웅장한 파사드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식은 페트라에 있는 500회 이상의 다른 파사드를 대표하며 따라서 이 양식은 무덤 파사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양식이 더 긴 시간적 흐름을 시사한다고 추측합니다. 즉, 조각과 운반이 여러 세대에 걸쳐 어쩌면 하나 이상의 문명의 지휘 아래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침묵. 페트라의 비문이 기념물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 고대 문명에서는 건축물이 웅장할수록 기록도 더 선명했다. 이집트 신전은 상형 문자로 뒤덮여 있고
로마 포럼은 명판, 날짜, 봉헌문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큰 암벽 조각들이 있는 페트레는 그에 필적할 만한 이야기가 없다. 나바테아인들은 기록을 남기는데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무역협정, 종교적 봉헌, 일상적인 거래 내역을 무덤벽, 제단, 심지어 술잔에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페트라 전역에서 4,000개가 넘는 나바테아 비문이 목록화되었지만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 어떤 기록에도 보물창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건설 과정도, 후원자도, 목적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금석학자인 라일라 네메 박사는 10년 넘게 페트라의 비문을 목록화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왕의 칭호나 신전 봉헌을 담은 가장 정교한 비문들이 페트라의 가장 큰 기념물이 아니라 더 작고 덜 정교한 무덤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보물창고, 수도원, 항아리 무덤과 같은 가장 웅장한 건축물들은 거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봉헌문도 신이나 왕, 심지어 죽은 자를 나타내는 새겨진 상징물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이러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이상함을 넘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나바테아인들이 종교적 금기 때문에 또는 기념물이 개인 소유권과 무관한 의례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공간들을 비워두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론은 훨씬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 구조물들이 나바테아인들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으며 나바테아인들이 비문을 남기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이 구조물들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일부 있다. 나바테아 문자는 도시의 후기 소규모 기념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기념물들은 기술적 숙련도가 떨어지고 조잡하고 급하게 새겨진 비문이 흔히 포함되어 있어 발전보다는 쇠퇴기를 시사합니다. 금석학자들은 또한 보물창고의 양식이 헬레니즘 양식의 장식과 설명할 수 없는 아시리아 디자인 요소와 같이 나바테아 문화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유목 상인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 지식이 전수되었거나 계승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9년 고고학자들은 자외선 조명 아래에서 보물창고 표면 아래에 희미한 도구 자국을 발견했는데 이는 표면을 다듬고 광택을 내기 전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이 표식들 중 일부는 나바테아 문자가 전혀 아니며 나바테아인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중국어 원시 문자 체계와 유사합니다. 페트라에 존재해서는 안 될 자기 왜곡 현상 2022년 요르단 대학교의 지구 물리학자 연구팀은 스위스 연구진과 협력하여 페트라 중심부 유적지에 대한 자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매몰된 방이나 고대 도구 이동 경로를 암시할 수 있는 지하 변화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보물창고, 수도원, 왕릉 등 몇몇 주요 유적지에서 국지적인 자기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특정 조각된 감실 근처에서 최대 6도까지 눈에 띄게 움직였다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암에 함유된 천연 산화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 지점 근처에서 채취한 코어 샘플에서는 자기 광물의 유의미한 농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암의 화학적 성분은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주변 지역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상 현상이 무작위적인 절벽 부분이 아니라 기둥, 현관, 조각된 빈 공간과 같은 특정 건축 구조물 근처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자기 변동을 배제하고 인간의 영향에 의한 원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론은 나바테아인,
또는 페트라의 초기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장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나 자연적인 지자기 흐름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다소 억지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인도와 이집트의 고대 사원들은 진북이 아닌 자북에 맞춰 정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돌에 박힌 자철석 조각 때문에 국지적인 자기장이 형성된 사원도 있습니다. 페트라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구 물리학자 미나 압델 라제크 박사가 제시한 또 다른 이론은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이상 현상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잔류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암석이 먼 과거 어느 시점에 고온이나 전자기 에너지에 노출되어 자기적 특징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고고학자들이 꺼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과정이 단단한 돌에 자기적 변화를 새겨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러한 변화는 페트라에서 가장 정교하고 특이한 구조물 근처에서만 발견될까요? 흥미롭게도 드론에 장착된 자력계를 미발굴 지역 위로 날려보냈을 때 지표면 아래, 즉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방이나 무너진 구조물 아래에서 유사한 교란이 감지되었습니다. 왜곡을 야기하는 원인이 눈에 보이는 기념물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무언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도구들, 그들이 남기지 않은 것들 말입니다. 바위를 깎아 도시 전체를 건설했다고 전해지는 문명에서 페트라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무엇이 건설되었는지보다 무엇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지에 있습니다. 85개 이상의 국제 발굴단이 참여한 100년이 넘는 발굴 작업을 통해 연구자들은 사원, 무덤, 수리시설, 심지어 미완성된 방까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도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나바테아인들이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끌이나 비계 파편, 마모된 망치, 건축 폐기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근처에서 발견된 몇몇 도구들은 의뢰용이거나 페트라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조각할 만큼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졌으며 보물창고나 수도원에서 볼 수 있는 균일하고 날카로운 도구 자국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2021년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상세한 유물 조사 결과 페트라 주요 유적지에서 도구 파편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 규모의 유적지에서 예상되는 유물 밀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페트라의 조각된 정면 주변에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부서지거나 버려진 도구 조각들이 묻혀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와 비교해보면 아스완 근처에 버려진 채석장조차 망치돌과 구리끌 끝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를 예로 들면 돌덩이에는 모든 건축 단계의 흔적이 남아 있고 종종 도구들도 근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페트라에서는 마치 도구들이 애초에 남겨지지 않았거나 누군가 정확하고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페트라의 조각가들이 현재는 사라진, 빠르게 부식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체계적으로 제거 또는 파괴된 재료로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점점 더 논쟁이 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급진적인 이론가들은 우리가 도구 자국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도구 자국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과정, 즉 도구를 남기지 않은 형태의 석조, 조각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화면의 카드를 클릭하세요.